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주한미군의 감축,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 주한미 육군 전력이 줄어들 것은 굉장히 확률 높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미 육군 자체가 4만 명에서 6만 명가량 이 육군 전력을 감축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해외 주둔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독일과 한국인데 여기서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또 현대전에서 이 제공권을 잡고 이 항공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육군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되지만 이 주한미 공군 전력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 최소한 30% 정도의 주한미군 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의 이상징후가 있습니다. 철수와 도약의 갈림길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일 미군 F-35만 60대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스텔스 전투기로 도배되는 주일 미군 항공 전력인데 주일 미군에는 이 미 해병대 항공단이 들어와 있고 또 미 해군 항공단이 들어와 있고 이 해병대와 해군 항공단은 항공모함 그리고 강습 상륙함 이런 데 탑재되는 비행단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공군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주일 미군이 완전히 F-35로 전면 교체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한미군이 더 F-35로 먼저 교체된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고 주일 미군이 전부 F-35로 대체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VMFA 121, 242 이게 미 해병 항공단입니다. 이와쿠니 기지에 있는 미 해병 항공단인데 자, 이게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F-35B 전투기들입니다. 여기 이제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고 그리고 또 147 비행단 요건 조지 워싱턴 항모 그러니까 제5 항모 항공단 소속의 비행기들입니다. F-35C죠. C. 그래서 강습 상륙함에 탑재할 F-35B 2개 비행대 그리고 항공모함에 탑재할 F-35C 1개 비행대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F-35B 1개 비행대가 더 이와쿠니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미 해병대가 다 미 해병대예요. 또 이렇게 F-35B가 1개 비행대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 일본이 오키나와 빼고 일본 혼슈 그리고 규슈 이 지역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F-35B 전투기가 4개 비행대 그리고 F-35C가 1개 비행대 이 F-35B는 12대에서 16대가 1개 비행대입니다. 그래서 최소 60대에서 최대 80대까지의 이 F-35B가 일본 혼슈 남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일본 가데나 기지 그리고 일본 혼슈 북부의 미자와 기지 미자와 기지에 또 2개 비행대가 더 들어오죠. F-35 자, 그러면 이 공군 F-35는 또 24대가 1개 비행대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48대 추가죠. 또 일본 가데나 기지 오키나와 여기에 또 지금 F-35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미국의 F-35만 100대 넘게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전에는 해리어 전투기 그리고 호넷 전투기 그리고 F-16 전투기 미자와 기지 같은 경우 혼슈 북부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F-15CD 이런 건데 전부 그냥 F-35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A-10 전투기가 사라진다 이겁니다. A-10이. 그런데 3분의 1이 사라진다. 지금 주한미군에 그동안 4개 비행대가 있었어요. 3개 비행대는 F-16, 그 중에서 1개 비행대가 오산기지, 2개 비행대가 군산기지, 그리고 오산기지에 A-10이 1개 비행대, 이렇게 해서 4개 비행대가 있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 두 개 비행대로 간다 이겁니다. 두 개 비행대로. 자, 3월 30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는데요. 주한미군 축소 또는 역할 조정에 대한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부대 운영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주한미 7공군은 24년 7월부터 군산기지에 있는 F-16 9대를 오산기지로 1년 동안 임시 재배치했다. 이에 오산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 F-16은 31대로 늘어났다. 만약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된다면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공군부대를 파견하지 않고 기존 주한미 공군 대대의 일부 전력을 추가하거나 이동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한미군에서 퇴역하는 A-10 공격기를 대체할 미 공군 전투비행대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신 일부 전투기만 기존 주한미 공군에 일시 배속시키거나 순환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자, 일단 A-10이 퇴역하는데 자, 이 A-10을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그 예상 보도가 3월 30일 날 나왔어요. 뭐 예상할 게 없이 확정인데. 자, 그래서 4개 비행대 90대에서 2개 비행대 62대로 줄어드는 주한미 공군 전투기 전력이 되는데요. 자, 25년 4월 25일 날 뉴시스 보도 등 종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한미 공군 7공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총 31기의 F-16 전투기를 보유한 두 번째 슈퍼 비행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운영에 따라 오산 기지에는 2개의 슈퍼 비행대가 총 62대의 F-16 전투기를 운영하게 된다. 군산 기지에 남아있던 미 8 전투비행단 소속의 F-16 대부분이 오산 기지로 이동하면서 군산 기지는 한국 내 미 공군 구성군의 주요 훈련 및 순환 배치 장소로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희한한 소리냐? 자, 이 서울경제 3월 30일 보도를 보면 오산 기지에 F-16 24대 있는데 그걸 9대 더 들여와서 31대로 늘어났다. 자, 이 말은 24대 편제가 22대다 이겁니다. 지금 2대도 빠져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1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슈퍼 세쿼드론이다. 슈퍼 비행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야, 이거 한 개의 비행대가 9대가 더 늘어났나? 라고 하지만 자, 이 기사를 곰곰이 보면 31개짜리 비행대를 또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산기지에 그동안 F-16은 24대밖에 없었는데 오산기지에 F-16이 62대가 된다 이겁니다. 우와, 그러면 이 주한미 공군 전력이 엄청 늘어나네? 아니에요. 군산기지에 48대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그 48대를 고스란히 오산기지로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또 10대는 빼고 38대만 이 오산기지로 갖다 놔서 62대 전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20대 이상 있었던 A-10 이건 아예 없애버린다. 그래서 90대 이상의 주한미 공군 전투기 전력이 62대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면 군산기지는 텅텅 비어버리는데 그건 뭐하냐? 그냥 훈련 장소 또는 순환 배치 장소로 운영할 것이다. 이겁니다. 군산기지의 미 8 전투비행단 울프팩 이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산 떠나는 25 전투비행대 A-10 비행대 이게 이제 A-10이 다 퇴역하니까 혹시 기종 전환 F-16이나 아니면 F-35로 기종 전환해서 돌아올 가능성 있냐? 없습니다. 24년 11월 13일 미국 Air and Space Forces 매거진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 7공군은 25회계 연도 종료 시점인 25년 9월 30일까지 A-10 모든 기체를 오산에서 철수시킬 것이다. 7공군 사령관은 한국에서 A-10 퇴역에 맞춰 대체 기종이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10년 안에 모든 A-10을 퇴역시키려 하고 있으며 기존 A-10 부대들은 해체되거나 기종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175 비행단은 사이버전 부대로 전환되고 23 비행단은 F-35 기종으로 124 비행단은 F-16V 전투기로 492 비행단은 특수작전 비행단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이 25 전투 비행단은 어떻게 개편되나 보니까 그냥 기종 전환 또는 임무 전환 이게 아니고 그냥 해체된다 이겁니다. 비활성화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체된다 이거죠.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전력 그 중에서 공군 전력을 3분의 1을 없애버리는데
도대체 무슨 논의가 있었냐? 왜 대체 전력이 없냐? 라는 것을 누군가 따져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희망적인 보도가 또 나왔어요. 4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인데, 군의 한 소식통은 27일 미군은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우선 1개 비행대대 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밝혔다. 7공군 관계자는 F-35A 군산기지 배치에 관한 연합뉴스 문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라고 답변했다. 자, 군의 한 소식통. 이 군의 한 소식통이 국방부 대변인이 될 수도 있고 국방부 대변인실의 중령, 소령 또는 사무관 누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인균이도 될 수 있어요. 군의 한 소식통이 기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익명의 이 소식통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익명의 군 관계자. 군하고 제 관계 있죠. 그래서 군 관계자. 군의 한 소식통. 제가 소식통이죠. 그래서 현역 군인은 이게 아니고 군의 한 소식통은 저 같은 사람, 우리 편집국장 같은 사람, 또는 어떤 밀리터리 마니아, 또는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실의 국회의원실의 무슨 보좌관, 비서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피셜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피셜이 아닌 그냥 카더라에 따르면 이 연합뉴스를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군산 공군기지에 F-35A 20대를 배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 20대는 그냥 상시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40대 이상이 들어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7공군 관계자에게 문의하니까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답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대로 이 기사의 주장대로 정말로 20대가 고정 배치되고 또 20대 정도가 순환 배치돼서 40대가 군산기지에 F-35 있다면 너무 좋죠. 그리고 62대의 F-16이 오산기지에 있고 군산기지에 F-16, F-35 40대, 오산기지에 F-16 62대, 그럼 100대가 넘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F-35가 이 정도로 들어올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F-35 숫자. 매년대 2029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몇 대씩 생산하겠다라는 스케줄 다 나와 있습니다. F-35는. 그리고 미 공군에 들어가면 미 공군 각각의 이 비행대, 비행단들이 어떤 식으로 몇 대를 몇 년도까지 F-35로 대체한다. 스케줄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전투사령부, 이 전투사령부는 미 본토 방공, 그리고 중동 지역 배치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북미 방공까지 하니까 캐나다까지 방공. 제일 중요한 게 못 뺍니다. 한국으로 지금 순환 배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다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 전투사령부, 미 본토, 캐나다 방공 플러스 중동 지역 파견하는 이 임무를 가진 이 비행단들에서만 2029년까지 144대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위 공군, 매사추세츠주, 위스콘신주, 플로리다주, 바몬트주, 오레곤주, 알래바마주 이렇게 이 주방위 공군 중에서 4개 비행대가 지금 개편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26년까지 완료가 돼요. 이게 합해서 96대. 그리고 태평양 공군에 지금 일본 가는 거, 그게 이제 일본 미자와 기지 가는 거, 그게 48대 해서 지금 계획 잡힌 것만 해도 288대. 그런데 지금 뭐 할 건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부대들은. 임무 바뀐 것 없어요. 그래서 한국 올 수 있는 부대가 아닌 거에 지금 288대가 2029년 30년까지 예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F-35 생산하는 스케줄을 보면 25회계연도부터 29회계연도까지 42대, 25대, 48대, 48대, 48대 다 합해서 201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이 계획도, 공군은 이 계획도 못 채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지금 F-35가 툭탁 40대가 나타나서 우리 한국의 군산기지에 올 수 있냐?
이거는 못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론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한 개 비행대 빼서 군산 갖다 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못 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수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라는 이제 변수는 있지만 어쨌든 현재 계획으로는 없다. 자, 그러면 미군은 정말 이 군산기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정학적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왜? 상대가 이제 중국이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미군 기지 중에서 제일 가깝죠. 997km. 자, 그러면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 프리즘 미사일 인크리먼트 3 버전에 가서 여기 이제 1000km를 때리죠. 그럼 베이징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함 타격 500km 때릴 수 있죠. 그러면 이 군산에서 서해 전역 그냥 칭다오 앞까지 중국의 북해함대 그냥 다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F-35 같은 경우에 A 버전 같은 경우에 1200km 넘는 전투 행동 반경이 있으니까 이 서해 전역 중국 본토까지 전부 전투 행동 반경에 들어오는 엄청나게 좋은 지리적 이점이죠.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크이글 이 사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1750km 여기서 그냥 베이징 바로 때려버리죠. 그 MRC 토마호크 1600km 다 때려버리죠.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이 군산기지를 왜 안 쓰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은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네메시스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 미 육군이 1992년 INF 체결하고 이 퍼싱2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부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500를 들여서 3000km 사거리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만든대요. 그리고 네메시스 이거 가지고 각 도세에 그냥 쫙쫙 뿌려서 대함 타격하고 하는 이런 플랜 B가 있어서 군산 없어도 굳이 군산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다. 중국 압박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설 수도 있다. 물론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데 그 군산기지를 사용하기 힘들 만큼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어요. 먼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을 가지고 군산기지를 삼면에서 에워싸놨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여기 F-16 착륙하다가 사고 났지 않습니까? 아니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들이 삼면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냥 반사광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각종 어떤 계기판하고 활주로 유도장치하고 보고 착륙해야 되는데 반사광이 그냥 양사방에서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눈뽕, 이른바 눈뽕을 맞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해상풍력, 새만금 해상풍력을 만들어서 여기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산기지 바로 옆에 바다에다가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어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려고 했다가도 지금 러시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걸 전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 이 해상풍력의 어마어마한 이 프로펠러 날개 이 돌아가는 게 난반사를 일으켜서 레이더를 완전히 그냥 제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순항미사일이 저공비행해 오는 것을 레이더가 탐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산기지가 지정학적으로 정말 좋긴 좋은데 이 착륙할 때 저렇게 눈뽕을 때려서 위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해상풍력단지를 군산기지 서쪽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중국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그걸 탐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아무리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도 위험해서 운영할 때 위험하고 공격받으면 레이더 탐지 안 돼서 위험하고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2019년 10월 31일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주한미군이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계획에 대해 패널 빛 반사 등으로 군의 비행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되었다. 자, 문재인 때 이런 짓거리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산기지에 있는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갔어요. 중동 갔습니다, 지금. 이란 공격하는 데 대한 이란이 반격해서 이스라엘 때릴까봐 또 카타르 그리고 바레인 여기에 미 함대사령부 그리고 오함대사령부 그리고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 이런 것들 지키러 다 지금 끌고서 패트리어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오냐 안 오냐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왜냐? 노무현 때 이라크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정부하고 그때 협의해서 미군 부대 좀 데리고 나갈게 해가지고 이라크전 참전시키고 나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3개 전투여단 있던 게 지금 1개 전투여단, 그것도 순환 배치로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패트리어트가 중동 지키러 갔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카타르, 바레인 지키러 갔습니다. 갔는데 만약에 군산기지에 정말 중요하게 지킬 게 있다면 돌아오겠죠. 중동 사태가 상황이 끝나면 돌아오겠죠. 근데 지킬 게 없으면 안 돌아오겠죠. 자, 지금 이 군산기지에 있었던 이 방공부대 페이스북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3월 10일 이후에 게시물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왜? 지금 중동에 실전하러 갔으니까 이거 뭐 홍보할 시간 없는 거죠. 이 패트리어트가 안 돌아오면 군산기지는 끝난 겁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말이 잘 통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 한미 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호혜적인, 상호 호혜적인 군사 동맹이다. 한반도에서의 코리안 페닌슐라에서 호혜적인이 아니고 태평양 지역에서라고 분명히 1953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평양 지역은 어디냐? 지금 중국하고의 전쟁에 있어서도 상호 호혜적인 거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북한과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도와주고, 이게 바로 상호 호혜적인 군사동맹인데, 일방적인 군사동맹으로서만 우리는 자꾸 해석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특히나 트럼프는 아니다, 상호다 상호, 니들도 역할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군산기지에 정말 F-35 같은 이런 전략자산이 들어와서 더욱더 강력한 주한미 공군, 7공군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3분의 1이 그냥 빠져버린 이런 미 7공군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미 육군 전력, 2사단으로 지금 순환 배치되어 오는 전력들도 사라져버리고 한국은 전부 그냥 지휘부만 남아있는 이런 부대가 되고 만다면 우리에게 안보 이익이 뭐 크게 있습니까? 이걸 대체하려면, 주한미 공군 전력 30대를 대체하려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최소 30대 아니면 60대 정도를 우리가 따로 추가해야 이거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정말 상호 호혜적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수행하겠다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이 흔들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잡을 수가 있다. 더욱더 강력한 주한미군의 안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